조금 이렇게 2시간 가까이 이야기하다가 댁에 가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시간 낭비해서 이거 말고요. 그건 진짜 제가 강의를 잘 못한 경우가 맞고, 아, 되게 찝찝해. 날도 더운데 시간 내서 갔는데 기분만 꿀꿀해지고 가고 막 그럴 수가 있으세요. 제 이야기 듣다 보면 성공하신 거예요. 오늘 잘 오신 거예요, 그걸. 그분이 제일 오늘 효과 있는 거예요. 아, 뭔가 얻었다. 아, 그렇구나. 아, 몰랐어. 와, 좋아. 집에 가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재작년에 중앙일보에서 중학교 2학년 중2병 특집을 다룬 적이 있어요.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거기 참여를 했었는데, 중학교 2학년 여자애들 한 7명을 놓고 2달 동안 같이 작업을 했어요, 이런저런. 애들이 막 아롱이다롱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분야별로 각자 자기의 저걸 발휘하시는 분들, 학생인 게 다행인 애들, 차라리 학생이었으면 좋겠네. 막 복잡해요, 이렇게. 그래서 재밌게 2달간 놀고, 마지막 날에 제가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 이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생님 또 먹을 거 사주려고 그러죠. 실은 애슐리 가려고 예약을 해놨어요. 근데 선생님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올 때마다 뭘 먹였대요. 저는 덜 준 것 같아서 마음에 그런데 애들이 그래서 자기들 이거 다이어트에 문제가 있대나?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오늘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달래요. 그런데 자기들이 말을 할 뿐이지 선생님이 받지 않아도 된대요. 그러니까 저하고 연습한 훈련이에요. 이야기는 던지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는 그쪽이고. 나에 던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케이 줘봐. 그랬더니 뭔데? 그랬더니 선생님 부모교육하러 안 다니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2011년 8월에 3개월 산다고 선고를 받고요. 대광고등학교 지금 선생인데 그게 제 모교예요. 원장님이 제 대선배님이에요. 그래서 개끌리듯이 끌려왔어요, 지금. 아, 쉬어야 되는데, 여름에 움직이면 안 되는데. 선배가 시키면 하는 거예요, 책임지니까. 근데 이제 학교를 너무너무 저희는 학교밖에 몰라요, 저는요. 학교밖에 세상 몰라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3개월 지나서 이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지금 되게 편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이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선고를 받고 학교를 그만두고 나서 어찌어찌 하여 한 6개월 쉬고 다시 몸이 회복되고, 뭐 기적이죠. 그러고서 하다가 이제 진로 과목하고 국어를 겸하는 교사로 학교 다시 복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재작년에 그 아이들하고 그 작업을 할 때는 뭐냐면은 부모 교육을 하러 다니는 게 저희 생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거는 생존에 관계된 건 이거 문제가 좀 있는데 어쨌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줄래? 상담 기법이에요. 원하는 게 뭔데?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래? 너 기분이 지금 어떤데? 이게 스텝이 있어야 아시겠지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래?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요, 부모교육 같은 거 학교나 교회나 단체나 회사나 이런 데서 받고 오셔갖고 변한 거 보면 역겨워 죽겠대요, 딸들이. 아이메시지, 공감적, 적극적, 경청, 공감적 시험 이따위 것들 있잖아요. 그거 하나도 안 돼요. 그거 돼요? 절대 안 돼요. 처음엔 돼요. 근데 애들도 그래요. 엄마가 막 역겨워갖고, 갑자기 김 여사님 왜 그랬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래도 어머니가 30-40년 살아오신 거 하루 만에 바꾸려고, 딸을 위해서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고맙고, 때로는 좀 귀엽지 않니, 엄마들이? 애쓰시는데? 그렇대요. 근데 한 이틀쯤 지나서, 아이씨, 맞춰드려야지. 우리 엄마 계속 노력하시는데, 착한 딸 되려고 와보면 도로 그 엄마로 변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 뺑 나오고.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롤러코스터 엄마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엄마는 애들 안 싫어해요. 대처하는 방법이 다 생기기 때문에. 근데 감이 안 잡히면 되게 힘들어요. 오늘 여기서 저랑 이런저런 이야기 한 것 같고 집에 가서 적용하지 말아주세요. 사람을 키우는 데는 매뉴얼이 없어요. 매뉴얼 없어요. 요리책 아무리 갖다 놔보세요. 요리 만들어지나. 아니야. 그날 기분 좋으면 다 맛있어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요즘 이제 어떤 시기인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말고사 성적도 나오고 이제 저희는 이제 금요일날 방학식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비디오와 하여튼 그런 암흑의 시간일 거 아니에요. 교실에서 거의 자습하다시피 하고 선생님이 들어가도 하고 자고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오늘 물어봤어요. 아주 심각하게. 니네들은 모든 걸 필요에 의해서 결정하냐? 막 야단치는 것 같잖아요. 수업 시간 필요할 땐 잘 듣고.
애들이 이제 바짝 얼죠. 저희가 자율형 사립고가 되니까 애들이 좀 착해요. 바짝 얼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내 버전이 아니고, 한번 물어볼게. 필요가 뭐야?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 살아가면서 계속 이 질문을, 이렇게 철학에서 기본이거든요. 질문 던져봐. 대학 입시가 뭐지? 진로가 뭐지? 질문을.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 질문을 자꾸 던져야 되는데, 일부러 만든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일주일 정도 시험 결과 발표하고, 뭐 저희 이제 배구대회도 하거든요.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시간에 그 생각하는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가지라는 거니까, 좀 그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애들이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중학교 남자애들은 아무 생각 없어요. 걔네들은 그냥 운동장 가서 축구 시켜야 돼요. 단체 게임 시키고, 갑자기 우리 그냥 코스프레 해볼까? 코스프레 그러면 애들이 코스프레, 무슨 코스프레요? 단체 계약 코스프레. 단체 계약 주는 거 아니야? 자, 대가리 박아볼까? 다? 막 그러면서 진짜 계약 줘. 그럼 애들은 재밌다고 막 해요. 여자애들은 선생님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막 그런데 남자애들은 막 해요. 혹시요, 오늘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런 교육받으러 오실 때 그런 생각 혹시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지금 내가 우리 아이한테 신경 쓰는 것만큼만 신경 써줬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안 살 텐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보세요. 뭘 더 공부하시고 뭘 더 교육받고 뭘 더 알아보려고 지금 여기 오셨냐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 내가 오늘 죄를 지은 것 같다? 애한테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요. 책임감? 근데 책임감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그 밑에 죄책감이 놓여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죄를 짓는 것 같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잔소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잔소리라도 안 하면 내가 엄마가 아닌 것 같은 이상한 느낌들. 근데 아니거든요. 충분히 우리 잘하고 있는데. 제목이 엄마도 힘들어요. 가끔요 집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일이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 어느 정도 매듭이 졌을 때 갑자기 김장 담그다가 배추 씻다가 하늘 보면서 눈물 나고요. 설거지하다가 눈물 나요. 어떨 때 눈물 나냐면 엄마, 친정엄마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포에 가서 이제 어머니들 한 700분이 오셨어요. 학교에 의무적으로 오는 그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니하고 돌아가시거나 살아계신 친정어머니하고 과거와의 대화, 영혼과의 대화 해보실까요? 엄마 하고 10번만 좀 저 따라해봐 주세요. 제가 먼저 한번 시범을 보일게요. 엄마 이렇게 좀 저는 그냥 한 거예요. 엄마 생각하고. 근데 갑자기 울기 시작한 집단 전염이 돼버렸어요. 엉엉 우시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어요. 사실은 딴 얘기 하려고 준비한 건데. 그 연구사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한테 아줌마인데 역시 저 어떻게 좀 이렇게 끝이고 제가 이제 진행해 볼까요? 했더니 그냥 두시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마음껏 우리 좀 쉴 거. 그 엄마도 그 선생님도 엄마한테 울고 계신 거예요. 음악도 막 틀어주고. 2시간 동안 저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강사를 공짜로 챙기고 김포에 있는 모든 학교는 다 강의를 가게 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쨌든 어머니 생각하면 뭔가 눈물이 나고 뭔가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그 엄마에 대해서 사랑의 감정이 올라오나요? 그거 하나만 올라오나요? 엄마랑 또는 친정 아버님. 어릴 때 아버지, 아빠하고 이렇게 조금 되뇌이다 보면 올라오는 감정이 사랑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미움도 같이 올라오고 복합적으로 막 올라와요. 가까운 사이에서 사랑과 미움이 섞이죠.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사랑이라고 준 것을 그 아이들이 과연 사랑이라고 받겠냐고 하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난 정말 겁밖에 줄 수가 없어서 줬어요. 다 줬어요. 더 주고 싶어요. 박박 긁어서 남이 안 보면 훔쳐서라도 갖다 주고 싶어요. 근데 이런 엄마들은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받았는지 안 받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 문제가 그 아이의 문제인지 나의 문제인지를 좀 짚어보셔야 됩니다.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절대 신경 안 씁니다. 저희는 대원칙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거예요. 누가 자살했잖아요. 자살한 사람 저희 신경 안 씁니다. 자살한 주변에 그 사람과 친한 사람들을 신경 씁니다. 이 사람들 괜히 같이 움직일 수가 있어서 좀 마음 달래주고 강하게 해주고. 직장 상사하고 불만이 있다고 온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5분 내에 내가 그 직장 상사의 관계 해결해 드릴게요. 어머,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직장 상사 여기 데려다 놓으세요, 지금. 오라고 하세요. 불가능이죠. 선생님, 안 계신데 어떻게. 근데 여기 있지도 않은 직장 상사 같고, 보이지도 않는 자리인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정신적 퇴근을 못해서 그래요.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잖아요. 휴대폰 꺼놓지 못하잖아요. 엄마들 어디 가도 애들 연락 올까 해서 갖고 있잖아요. 이걸 못하니까 에너지가 분산되는 거죠. 엄마들하고 독서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어제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어떤 어머니가. 그래서 못 오실 줄 알았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신 지 한 5일 되셨나? 못 오실 줄 알았는데 오신 거예요. 참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로하는 식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미더카드라고 카드 나눠서 하는 활동이 있어요. 그럼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 선택해서 이게 왜 마음에 들어요? 뭐 이야기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분한테 위로의 말을 건넬 만한 카드를 하나씩 골라서 해주세요. 그냥 8명이 모여서 이렇게 위로하면서 평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본인도 고르라고 그랬거든요. 사랑, 이렇게 있잖아요. 양보, 존중, 이런 것들인데, 그분은 어떤 단어를 골랐을 것 같아요? 아주 의외의 단어를 골랐어요. 되게 욕심 많은 엄마예요. 옆에서 보면 욕심 엄마 딱 써 있어요. 노력하면 되는 줄 아는 나이 있잖아요. 애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그 엄마예요. 자율이라는 단어를 골랐어요. 미덕은 미덕인데 스스로 모든 결정하고. 그 어머니 왜 그거 골랐어요? 궁금한데요. 그랬더니 시아버님이 잘해주신 분데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있는 것에 너무 많은 미련을 두고 있었구나. 죽음은 다 그뿐인 것을. 남편도 좀 내려놓고 아들도 좀 내려놓고 내 삶을 좀 찾아야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옆에 좀 나이가 드신 아주머님이 그동안 진짜 힘들었구나. 우린 당신 센 줄 알았는데.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아버님이 주고 가신 선물이죠. 며느리한테. 진짜 예뻐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예뻐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시작이죠. 공지영 씨가 쓴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20살 난 여자애가 임신을 한 거예요. 성당에 갔어요. 미혼모죠. 그래서 신부님한테 신부님 저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때 우리 젊은 신부님, 정의로운 신부님이 자매님 그 아이는 우리가 책임져 드릴 테니까 절대 낙태하지 마시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는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아가씨 한 마리 걸작이죠. 알아요, 신부님. 그래서 제가 여기 왔고, 그래서 신부님하고 지금 말씀 나누는 거죠. 이 아이에 대해서 이 성당에서 가르쳐 잘 양육해 줄 믿음이 있어요, 신부님. 그리고 저도 잘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신부님, 저는 누가 돌봐주죠? 어머님들은 누가 돌봐주죠? 되게 큰 문제예요. 우리 두 딸은요, 지구상에서 제일 착해요. 그래서 저는 걔네들이 착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몸이 약하니까 아빠 말을 잘 듣고 있었던 거예요. 지 엄마하고 싸우는 겁니까? 구라파 전쟁이에요. 거기서 다, 집사람 고맙지요. 그걸 다 받아주고, 그래도 이렇게, 집사람이 원래 쏙하고 머리가 없어요. 그 술도 그냥 막 통과되나 봐요. 그러니까 두 딸이 덤벼들어도 신경도 안 써요. 한 30분 싸고 코 골고 자요. 두 딸들은 막 화가 나 있는데 저 보면 아니에요 아빠 웃고 들어가서 둘이서 우는 거예요. 몰랐어요 저는요. 제가 이제 뭘 하냐면 서울 YWCA에서 청소년부 자문위원인데요. 소년원에 있는 소녀들 돌보는 일을 해요. 일요일 오후마다 가서 걔네들 이렇게 집단 상담도 하고 강연도 하고 같이 놀아도 주고 학생들이니까 공부하는 것도 질문 좀 받아주고 뭐 이래요. 근데 이제 어떤 여자애 하나가 맨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살인데 이제 곧 퇴소할 때가 된 거예요. 선생님, 저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감옥 속에서 뭘 평생을 살아요. 아무리 거기가 교화기관이고 좋대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얘가 집이 그렇게 힘든 애인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주르륵 나요. 왜 집이 싫으면은
도망치듯이 선택하면 망하는 경우 많잖아요. 남자들은 집 싫으니까 군대 선택하는 경우 있고요. 여자들은 친정 싫어서 시집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망하잖아요. 보통 가면은.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그런 맥락이 아닌가 하고서 이렇게 제가 눈물이 좀 맺혔나 봐요. 내가 가만히 보더니 선생님 우세요? 좀 슬퍼. 그랬더니 선생님 저 여기 싫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금방 좋다고 그랬는데 왜? 그랬더니 제가요 여기 사는 거 많은 분들이 왔다 가셨대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순간에요 상대방들이 막 뭘 도와주려고 의무감을 막 느끼셔서 되게 불편했대요. 그게 자기네 힘들다고 얘기만 하고 싶었는데 근데 누구랑 이야기하고 싶었대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대요.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말을 많이 하는 애들은요 왜 좀 정서가 불안해 보이잖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말하는 동안은 그 상대방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떠나갈까봐 말을 안 끝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무엇인가 쏟아내고 싶은 게 있는데 사람들은 불쌍하다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도움 요청한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만 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여기 좋다고 그럼 칭찬해주고 그러니 열심히 해 그래도 일찍 나가야지 하면 네 뭐 이렇게 얘기가 돼서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못하고 다른 사람 손길과 눈길만 받고 이제 끝난 거였어요. 근데 제가 울었잖아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사실은 여기 힘들어요. 여기 원장님도 다 좋은데요. 저 너무 많이 힘들어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촉이란 게 있거든요. 널 힘들게 하는 게 누군데?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얘가 자꾸 어디를 쳐다보면서 얘기를 했어. 제 애요 그러는 거예요. 너 애? 갑자기 제가 멍해진 거예요. 20살짜리 소년의 애가 있는데 지금 현재. 네. 우리 애가 지금 23개월 됐는데요. 저쪽 위탁시설에 있대요. 자기는 여기 있고. 그 애가 너무 보고 싶대요. 뭔가 여러 가지 사연이고 좀 얘가 누군가의 가해도 입히고 그럼 여기까지 왔겠죠, 여자아이가. 딸 가진 아빠로서 정말 미안했어요. 이 땅의 아빠로서, 남자로서 많이 미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안았어요. 안아주고. 예쁘다 그랬어요. 뭐 판단 안 했어요. 그냥 너 참 예쁘다 그랬습니다. 한참 둘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도와주고 싶어요. 그 친구를 어떻게든 간에. 근데 되게 애매한 거예요. 도와줄 방법이. 미혼모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가를 나중에 여쭤봤더니 애를 낳고 나서 산후조리를 잘 못한다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미역 한 줄기 보내기 그런 걸 제가 했었어요. 주변 분들하고. 그러다가 경동시장에 좀 아는 분들이 있고 해서 약 한 제 지어서 그러니까 각각 한 차 값씩만 내서 한 제 지어서 보내는 걸로 이렇게 YWC하고 경동시장 상인연합회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미혼모로 오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지만 일단은 그 상황은 좀 그래도 생명이 탄생이고 하니까 챙겨줘야죠. 그럼 그 다음 안 되겠죠. 그 아이한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어머님들은 그 아이하고 다르냐는 생각을 좀 해봐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기가 태어났다. 그리고 엄마가 태어났다. 애 나이가 한 15살이면 엄마 나이가 15밖에 안 되거든요. 엄마로서는. 그러니까 15살 된 여자아이가 15살 된 동년배 여자아이를 엄마라 입으로 품을 내니까 버겁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남자라는 아이들을 갖다가 엄마라는 이름으로 품어내려니까 힘든 거예요. 나도 무너지고 애도 밉고 세상도 싫고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않나? 하고 책임감이 자꾸 느껴지고. 그 미혼모하고 이 땅의 엄마들이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면 늘 당황스럽고 늘 어떻게 해야 되지? 망설이게 되고 이럴 때 어떨지 모르겠고 막 이러시잖아요. 아이들 키우면서. 특히 첫째인 경우는 더 심하고요. 둘째인 경우는 헷갈리죠. 첫째하고 너무 다른 쪽으로 막 얘가 반응을 해서 특히 제일 힘든 부분이 어떤 분이 들으시냐면 괜찮은 누나와 그때 남동생 이분들이 가장 힘들어하세요. 딸은 그냥 막 큰 것 같아요. 내 말도 잘 듣고 말도 통하고 거래가 되는데 얘하고는 거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본인이 첫째 딸인 경우는 둘째 아들하고 되게 안 맞아요. 본인이 둘째들에 대한 어떤 그게 어릴 때 있어갖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런저런 사연들 말씀 좀 드릴게요. 노래 하나 좀 들으실게요. 제가요
문학을 전공한 국어 선생이거든요. 시나리오 희곡으로 등단했고요. 그 왜 교사들이요, 어머님들도 그러시잖아요. 우리는 고귀하잖아요. 우리는 순결하고 교사들하고 부모님들은. 그래서 우리는 순수해서 이슬만 먹고 살잖아요. 근데 순수한 영혼이 살기엔 너무나 힘든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참이슬 먹잖아요. 네. 그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네, 제가 카피라이터를 좀 해요. 깎을래, 볶을래, 뭐, 미래와 희망, 산부인과, 뭐, 그런 이름들 다 제가 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사건이고, 무슨, 하여튼 뭔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면, 제 통장이 이렇게 따뜻해져요. 병당 1원씩 해서 떨어져요. 한 병 드시면 1원이 떨어져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럼 그 돈 되게 진짜 무겁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그거 다 이렇게 기부해요, 기부. 옆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되게 착한 사람인 줄 아는데 좀 마음 약해서 그래서 그런 건데, 이제 술 한잔 이야기 나오니까. 그래서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국어 선생이 유형별 분석해가면서 제가 수능 출제하고 그쪽으로 나름 이렇게 문제 좀 내고 잘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럼 먹고 살려고 한 거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날은 뭐 유형 분석하고 창의적 무슨 뭐 창작적 변형이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날은 젖어줘야 돼요. 네? 젖어줘야 되는데 학생들하고 젖을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업 안 해요. 수업 안 하는데 너무 안 하면 교장선생님한테 혼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실에 들어가서 노래 들려주고 틀어서 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이게 정호승 선생님 술 한잔이라는 시거든요. 노래 가사 바꿔 부르기 뭐 이런 거 해요. 그래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두 줄만 바꾸자이. 자, 선생님이 10원 보인다. 희주는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그래요. 희주 아세요? 모르시죠? 우리 교장선생님 성함이에요. 우리 고1 때 담임이에요. 희주는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애들도 어머님들처럼 몰라요. 맨 처음에 교장선생님 성함 그렇게 부르면 멍해 있어. 애들이. 그러다가 이제 고3 고2 교실이었는데 애들이 멍하니 있다가 그때 씩씩 웃어요. 이제. 그럼 이제 어떤 놈이 얘기해요. 담임은 나에게 술 한잔 사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패러디해서 얘기를 해요. 그럼 야, 인간, 나는 어른이고 교장 선생님도 어른이니까 그런 거, 니는 학생이 신성한 교실 수업 시간에 왜 그러는데? 왜? 담임선생님 때 무슨 원망이 맺혔는데? 근데 얘네들이 이제 고1 다니면 같은 애예요, 얘는요. 선생님이 올라오신 거예요. 근데 고1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얘가 어떤 애냐면 집안적으로 저녁 때 반주를 먹어야 잠이 오는 집안이에요. 100% 모범생인데 술은 포기 못하는 뭐 이런, 그래서 야자를 못하는 뭐 그런 애예요, 얘가. 빨간 코 아저씨 늘 이게 주독이 올라 있어요. 내 수학여행을 딱 갔는데 저녁 때 반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팩에다가 이렇게 싸간 거예요, 소주를. 근데 걸렸어, 담임한테. 걸리니까 담임 선생님이 좀 젊고 쿨하셔서 그 좁은 방에 35명 다 때려 엎고서 그 소주병에 그 종이컵이 조그만 거예요. 그거 쫙 다 돌리고 조금씩 따라준 거예요. 몇 방은 안 되죠. 그리고 먹고 털어버리자 다음에 걸리면 2배로. 오케이. 콜? 그러니까 애들이 네, 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팩에 들은 게 얼마 안 되잖아요. 이게 주 5명이 정도가 못 마신 거예요. 그 중에 걔가 있는 거예요. 얘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이제 합법적으로 갖고. 근데 못 먹게 되니까 1년 내내 이게 맺힌 거예요. 그걸 담임한테 대들었다 욕만 뒤지게 먹고. 왜 나 안 줘요? 그랬다가 이 새끼가 막 그렇게 되어서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 있겠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자꾸 농담하고. 그 다음 아이는 이럽니다. 여친은 나에게 입술 한 번 주지 않았다. 이래요. 그래서 어떡하니 가슴 아프다 이러고 있는데 고등학교 남학생들 중에 중학교 때 공부 좀 하다가 고1 중간부터 어떤 상황에서 공부를 포기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잘생긴 애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잠도 안 자요. 딱 앉아서 그런 애 질문하면 큰일 나요. 하나도 못 알아들어. 머릿속에 딴 거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은 달걀 많이 먹고 막 헬스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애들이 있어요. 친구들 내심 받쳐주는 게 있어줘야 돼요. 뭐 건전하게 사는데. 근데 걔가 이런 거예요. 왜? 제가 3분 안에 여친한테 입술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야, 근데 너의 그 우월한 외모로 인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공식입니다. 적용 가능합니다. 그럼 한번 3분만 짓거려봐. 진짜 받아낼 것 같아요. 걔는 고수예요. 조심하셔야 돼. 딸가진 엄마한테. 그냥 그런 놈 만나면 그냥 주고 빨리 끝내야 돼요. 그게 뽀뽀하고 끝내야지. 괜히 끌고 다니면 막 도전 정신이 불타서 막 스킬을 개발한다니까요. 딱 우리가 와 이런데 이놈은 그걸 받아 적고 있어요.
그 기법을 벌써 땡친 거 그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걔한테, 야, 인간, 나 결혼하기 전에 와서 좀 알려주지. 뽀뽀라도 실컷 해보고서 결혼하게. 전 집사람이 이제 첫사랑이에요. 근데 끝사랑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봐야 알고요. 아이고, 인생 모르죠. 근데. 그래서 좀 얘기해주지. 난 우리 집사람한테 뽀뽀당해서 결혼했는데 그동안 유명한 사건이거든. 그랬더니 얘가, 선생님, 왜 여자하고 3분 안에 뒤끝 없이 헤어지는 법 말씀드릴까요? 그럼 한번 해봐라. 와, 제가 지금 있어요. 그날 제가 일기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노후대책 안심보험 차원에서 같이 살 것인가, 내 인생의 나의 개인적인 삶을 위해서 그걸 쓸 것인가, 지금 아직도 저울질하고 있어요. 아직 이쪽이 좀 세요. 근데 애들 와 하고 웃었어요. 끝나는 거죠. 근데 그 다음 아이가 이래요. 어머니는 나에게 용돈 한 번 주지 않았다. 근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용돈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지역적으로 좀 어려운 지역이 되다 보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 얘가, 야, 그렇다고 초딩한테 삥을 뜯냐, 이 새끼야. 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 얼굴이요. 나는 삥 뜯기 적합한 사람이라고 써있는 애예요. 진짜 무서워요. 이렇게 말을 함부로 못 붙여요. 선생님도 이렇게 인상 쓰고 있으면서. 저기요, 아저씨, 초등학교 애들한테도 이렇게 돈을 이렇게 하셨어요? 왜? 요즘도 하세요? 아니, 선생님, 이제 띄었죠. 뭐, 그건 믿거나 말거나.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저씨. 왜 중학교 애들 돈도 많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도 불쌍한데, 중학교 애들 그거 뜯지, 왜 초등학교 애들한테 뜯으셨어요? 선생님, 중학교한테 돈 뜯다가 맞아보셨어요? 그래서, 덱도 싸우면서 지시나요? 그랬더니, 걔네들은 안 봐요. 아무것도 안 보고 마구제비에 덤비고, 이렇게 때리면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아무 생각이 없어서, 걔네들 돈 뜯으면 안 된대요. 야,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초등학교 애들한테 선생님, 그게 다 이렇게 무슨 얘기야? 했더니, 500원 뜯고 1000원 뜯겠다고 얘기하라고 교육시키고 다 한대요, 자기는요. 집에 가서 이제 더 받아오라고. 그래서 그 다음 주 골목에서 만나면 형 돈 줄까? 그런데요, 애들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회의감을 느껴서 안 듣는데요. 그래서 그러냐, 뭐 이제 한참 웃고 말았죠. 웃고 말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어떤 놈이 아버지는 나에게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걔가 누구냐면 이제 학교에서 맨날 애들 잠 부족할까봐 걱정 절대 하지 마세요. 허리 측만증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돼요. 다 자요, 다 자. 걱정, 먹을 거 다 처먹고요. 다 자요. 입시지옥 웃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입시지옥에 갖다 놨는데 공부밖에 못해? 그 뻥까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부 안 해요, 애들. 그래서 하여튼 애들 진짜, 하여튼. 학원에 가서 앉아있어 좀 공부하는 거래. 그러니까 뻥이에요. 그게 무슨 공부야, 지가 해야지. 중학교 3학년 애들 시조란 단어 모르는 애들 많은 거 아세요? 진짜 황당한 경우 많아요. 뭐, 그건 나중이고. 자, 근데, 얘가 학교 오면 늘 자요. 키가 195예요. 제일 커요, 전교에서. 가오나시라는 귀신 아세요? 그 센가치로 행방불명 보면 가면만 쓰고 이렇게 해서 오 하고 다니는 귀신이 있어서 검은 천 이렇게 쭉 하고 얼굴이 없다는 거잖아요, 가오나시가. 얼굴 없는 귀신이잖아요. 별명이 가오나시예요. 얘 오면 늘 이러고 자요. 하도 길어요, 길어. 걔 목소리를 석 달 만에 처음 들은 거예요, 저는요. 그때 5월 말이었는데, 자기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왜? 저도 할래요. 왜 해봐라. 그래서 아까 이제 아버지는 나에게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 아버지하고 아들은요, 손 한 번 안 잡아주는 게 건강한 겁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은요, 중간에 뭐가 없으면 친해질 수 없는 게, 중간에 뭐가 없는데도 친해지면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사기만 당해요. 보증서 다 망하고 그래요.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우리들의 남편이나 우리들의 아버지, 지금 이 애들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들의 남편 정도, 저는 정도 분들이, 40대 정도 전후반 분들이 아버지하고 단둘이 찍은 사진이 별로 없는 거 아세요? 뭐 입학시험 이럴 때 있는데요. 특별히 뭐 어디가 단둘이 찍은, 애기 때는 있죠, 애기 때. 원래 아빠하고 아들은 그래요. 좀 있다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의 상황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그래서 손 한 번 안 잡아줄 수 있는데, 너 아빠하고 되게 사이가 좋은가 보다, 사이가 좋고 싶은가 보다, 어떡하니 우리 영철이 이제 그랬어요? 근데 애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그 인간 잘 돼줬어요. 그러면. 좀 밑도 끝도 없이 그래. 전 몰랐어요. 그 인간 잘 돼줬어요? 회장이, 영철이 아버지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저는 몰랐죠. 담임도 아니고 하니까. 아빠 보고 싶은가 보다, 우리 영철이 어떡하니?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그 인간 잘 되졌어 이 말을 지금 안 짚고 제가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 아이한테. 그래서 일부러 그런 거예요. 왜 여기서 왜 그런 말 써? 뭐. 갑자기 영철이가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수업 안 하세요? 그래요.